인간 행동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도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그 법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주 많은 친구들은 물론 영속적인 행복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존 듀이 교수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 중에서도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라고 말했다. 이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간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3000년 전 이미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조로아스터가 이것을 가르쳤다. 2400년 전 중국에서는 공자가 이것을 가르쳤다. 도교를 만든 노자도 양쯔강 계곡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 부처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겐지스 강둑에서 이를 가르쳤다. 힌두교의 경전들은 부처보다도 1000년 전에 이미 이를 가르쳤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살던 돌 많은 언덕에서 이를 가르쳤다. 예수는 한 문장으로 이 가르침을 요약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적어도 자신의 좁은 세상 안에서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한다. 사구려 칭찬, 진지하지 않은 아첨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진정한 인정을 갈망한다. 그러니 황금률을 따라서 우리가 남들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해답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어디서나. 코네티컷 출신 변호사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그는 아내와 함께 롱아일랜드에 있는 아내의 친척을 만나러 갔다.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나이 든 이모와 대화하게 내버려 두곤 자신은 다른 어린 친척을 만나러 가버렸다. 그래서 그는 집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칭찬할 만한 것을 찾으려 했다. 이 집은 1890년쯤에 지었네요. 그렇죠. 그는 물었다. 그렇단다. 할머니는 대답했다. 바로 그 해에 지었지. 제가 태어난 집을 생각나게 하네요. 그는 말했다. 정말 아름답군요. 잘 지었어요. 방도 널찍하고.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집을 짓지 않아요. 그래, 할머니는 동의했다. 이 집은 꿈의 집이었지. 이 집은 사랑으로 지은 집이야. 남편과 내가 이 집을 짓기 전에 많은 것들을 꿈꿨어. 그런 다음 그녀는 집을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었다. 그녀가 평생 애지중지해왔던 아름다운 보물들을 들어 보여줄 때마다 그는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집을 구경시켜 준 다음에 할머니는 절 차고로 데려갔어요. 거기엔 블록 위에 올려놓은 패커드 차가 있었어요. 거의 새 차였죠.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떠나기 바로 전에 저 차를 샀지. 그이가 죽은 후로는 한 번도 타지 않았단다. 이 차를 내게 주려 한단다. 넌 아름다운 걸 알아보잖아. 커다란 집의 페이즐리 숄과 프랑스 골동품과 여러 기억들과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이 할머니는 조그만 인정이라도 갈망하고 있었다. 한때는 젊고 아름다운 누구나 원하는 여성이었다. 한때는
사랑이 넘쳐흐르는 집을 짓고 유럽 전역에서 모은 것들로 그 집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노년에 혼자 외로이 남겨져 있던 이 할머니는 사람이 주는 소소하고 따뜻한 작지만 진심 어린 인정을 바라고 있었다. 인정이라는 이 마법과 같은 주춧돌은 어디서부터 놓아야 할까? 당장 집에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 당신의 아내는 틀림없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당신은 그리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녀와 결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을 보인 지 얼마나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가? 얼마나 오늘 밤 혹은 내일 밤이라도 꽃이나 사탕 바구니를 선물하라. 미소를 담뿍 담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하라. 많은 아내와 남편들이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결혼 6건 중 1건이 깨질 일이란 없을 것이다. 대영 제국을 통치했던 가장 영리한 사람이었던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가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미소를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요. 당신을 보게 되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개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다. 개들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해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개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가식적인 미소라고? 아니다. 그런 미소를 아무도 속일 수 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미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미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훌륭한 가치를 가지는 미소이다. 웃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2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 웃어라.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불든가 건너래.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라. 둘째, 이미 행복한 사람인 척 굴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이뤘다면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된다. 행복은 외적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행복은 내적 조건에 달려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는 당신의 행복과 불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 철학자 엘버트 허버드의 현명한 충고에는 이렇게 말한다. 문 밖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은 최대한 부풀려라.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로 친구들을 반기고 영혼을 담아 악수를 나누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두려워 말고 적들을 생각하느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고픈 일을 확실히 정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픈 위대하고 빛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나며 산호가 흐르는 조류에서 자양분을 얻듯이 무의식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회들을 포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되고픈 유능하고 진실되고 유용한 사람을 마음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매 시간 당신을 그 특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가져라. 용기 있는 태도, 솔직한 태도, 유쾌한 태도 말이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것은 욕망에서 나오고 모든 신실한 기도는 응답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 턱을 당기고 머리는 높이 들어라.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웃어라.